역시 이 목욕하고 나서는 바나나 우유지. 안녕하세요, 본면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바나나맛 우유인데요, 무려 1974년에 출시돼서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빙그레의 스테디셀러이자 한국의 대표 음료로 외국인들한테도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죠. 오늘은 이 바나나 우유를 통해서 상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사랑을 받은 빙그레는 그만큼 시장 점유율도 엄청 높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2017년에 서울우유는 맛단지 바나나 우유라는 이름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서울우유는 2019년 3월에 맛단지를 정식 상표로 등록을 했고, 바나나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진입을 했죠. 하지만 이를 본 빙그레는 2020년 2월에 특허 심판원에 서울우유의 상표 맛단지에 대해서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빙그레 측의 주장은 우리 상표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단지다. 그런데 서울우유의 맛단지 역시 단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서울우유의 맛단지라는 상표는 이미 우리가 등록한 단지 우유 상표랑 비슷하다. 따라서 이 맛단지 상표는 무효가 돼야 된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 루이비통닭 영상에서 상표권을 뺏긴 건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정 상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둘 다 우유 제품이었기 때문에 지정 상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문제였느냐? 사람들이 그 상표를 볼 때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을 요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고 했을 때 자동차 부분은 사람들이 그 상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현대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현대 부분이 그 상표권의 요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곤변자동차라는 상표를 쓰더라도 이게 현대자동차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상표권 관련해서 출원, 심판, 소송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서 이 요구가 어느 부분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빙그레는 단지 우유의 상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단지라고 하면서 맛단지 역시 상표의 중요한 부분은 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이 단지 모양으로 된 용기이기 때문이고, 맛이라는 건 그냥 맛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서울우유 쪽에서는 단지만이 요구가 아니라 맛이라는 글자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맛단지라는 전체 이름이 상표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우유 제품에서 중요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은 단지일까요? 맛단지일까요? 상표권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 제일 처음에는 법원이 아니라 특허청 산하에 있는 기관인 특허심판원이라는 곳에서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서울우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맛단지 전체가 중요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빙그레는 당연히 이 결과에 불만을 가졌고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에서 나온 결과물을 심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특허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특허법원에서는 빙그레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법원은 빙그레 이전에는 단지 모양의 포장 용기에 우유를 담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지 모양의 용기에 담는 우유는 빙그레만의 특징적이고 독점적인 상품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서울우유의 상표는 맛단지 전체로서 볼 것이 아니라 단지에 우유를 담는다는 점에서 단지라는 부분만이 상표의 중요한 요구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원은 빙그레의 상표와 서울우유의 상표의 요구가 단지로서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출원된 서울우유의 맛단지 상표는 무효가 돼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우유는 곧바로 불복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빙그레 바나나 우유랑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출시된 바나나 맛젤리라는 제품 역시 빙그레 측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어서 빙그레 측이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젤리 상품은 보자마자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가 생각날 만큼 이미지가 엄청 비슷하죠. 이건 아까 설명드린 맛단지처럼 상표권 이슈는 아니었고 부정경쟁행위라는 이슈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한마디로 하면 상도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의 제품을 뺏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바나나 맛 젤리를 보면 마치 빙그레가 새 제품으로 젤리도 출시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빙그레의 유명세에 업혀가려는 디자인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이 바나나 맛 젤리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법원은 빙그레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빙그레는 바나나 맛 젤리 외에도 혜태 유업의 생생과즙 바나나 우유에 대해서도 부정 경쟁 행위를 이유로 승소한 적이 있고, 알게 모르게 단지 모양 바나나 우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대부분은 승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맛단지 소송은 상표권으로서 요구에 대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상표법에 대한 이슈였고, 바나나 맛 젤리 사건은 둘이 출처가 헷갈리게 하느냐를 놓고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저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적용되는 법이나 구체적인 법리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제가 내 거 뺏겼어요 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소송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소송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빙그레가 그동안 쌓아온 단지 우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한몫을 했는데요. 브랜드가 이처럼 널리 유명해지고 이미지를 쌓는 것은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오늘은 빙그레가 바나나 맛 우유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랑 비슷한 이미지로 단번에 인지도를 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상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